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프로그래밍 언어 및 기계학습 연구실 이용규입니다. 오늘 발표 논문은 비트넷 Scaling One-Bit Transformer for Large Language 모델과 이의 후속 연구인 The Era of One-Bit LLMs, The All Large Language Models are in 1.58bit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 결과적으로 더 적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하거나 이제 동일한 리소스에서 이제 훨씬 빠른 트로풋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비트넷은 1비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1비트 가중치를 처음부터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NN 리니어 계층 대신에 이 비트넷이라는 계층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이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때 이제 각 레이어의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계층의 가중치 그리고 바이어스와 옵티마이저의 상태가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텐션의 하나의 이제 가중치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가중치들은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16비트 부동 소수점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비트넷은 이를 이제 1과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1비트 가중치로 변환하며 이제 후속 연구인 비트넷 1.58에서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으로 표현되는 1.58비트 가중치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1.58비트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진수를 표현할 때 필요한 비트 수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논문의 구성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양자화가 무엇이며 어떠한 이제 양자화 방법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넷이 제안하는 비트 리니어 계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 이제 저자들이 굳이 1비트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와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모델의 로스 수렴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의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제 논문을 보고 다른 연구자가 재현 실험을 한 결과를 공유할 거며 이제 결론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으로 이제 양자화는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가중치나 편향 혹시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제 정수나 더 작은 플로트 포인트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나 이제 더 많은 연산 리소스가 필요한 이제 뭐풀 프리시전 32비트나 아니면은 하프 프리시전 16비트로 이제 학습된 기존 모델들을 더 작은 플로트 포인트나 아니면 인티저 연산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정밀도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모델의 정확도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이제 인티저 퀀타이즈를 수행하게 되면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며 플로트 퀀타이즈 경우에도 이제 감소된 정밀도로 인해서 모델이 수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 수행 시에 이제 원래의 데이터에 대한 기울기를 따로 저장해 뒀다가 사용하거나 혹은 이 그림처럼 스트레이트 로 에스티메이션 이제 같이 원래의 기울기를 근사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비트넷의 경우에도 이제 ST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기존에 연구되던 퀀타이제이션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어,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은 어, 이 기존의 이제 플로트 포인트 16비트로 저장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론 시에 이제 특정 비트로 양자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스태틱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델 자체를 어, 아예 가중치 자체를 큐비트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인 포스트 트레인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모델의 학습된 가중치를 양자화하며 이제 모델의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 손실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파라미터 사이즈가 매우 큰 모델일수록 정확도 하락폭이 작습니다. 이제 플로트 포인트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는 추가 데이터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인티저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는 이제 모델의 표현이 원래는 플로트 포인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 표현들을 인트 형식에 정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리프레젠테이브 샘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양자화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프리트레인드에서 사용한 원본 데이터 혹은 이와 비슷한 분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양자와에 발생하는 오차를 추가 학습을 통해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가장 적은 정확도 손실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비트넷 같은 경우 이런 기존의 퀀타이제이션 방법과 다르게 아예 처음부터 1비트로 가중치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코이어의 커맨드 R 오픈 소스 모델을 이제 제 로컬 머신으로 추론한 영상으로 이제 플로트 포인트 16 기준으로 이제 35빌리언 파라미터를 돌리려면 70GB의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이제 4비트로 양자화를 해서 22.7GB 메모리만 사용해서 합리적 시간 안에 이제 추론하라는 영상을 이제 예제를 찍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이제 이번 논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극단적인 양자화 방법인 1비트 양자화를 적용한 비트넷을 제안합니다. 이제 비트넷은 바이너리 가중치와 양자화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며 학습 중에만 옵티마이저와 그라데이션의 8비트 이제 상대적 높은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비트넷의 이제 아키텍처 구현은 기존 트랜스포머의 가중치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리니어 계층을 바이너리 가중치를 사용하기 위한 비트 리니어 계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트리니어 계층에서 앞 논문인 비트넷과 후속 논문인 비트넷 1.58이 각각 다른 계산법을 가지게 되는데 비트넷의 경우엔 이제 모든 가중치의 평균인 알파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알파를 기준으로 좌우로 부호를 나눠서 마이너스 1과 1로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후속 논문인 비트넷 1.58의 경우 대신 이제 가중치 절대 평균 값인 감마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이제 가중치 분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가중치 분산을 더 이제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 반올림을 통해서 이제 마이너스 1과 0, 1 이렇게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클립을 통해서 요 이제 넘치는 값들을 요 세 값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가중치 연산 전에 액티베이션을 B비트 정밀도로 앱솔루트 맥스 양자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 그림을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 비트넷 논문은 이제 액티베이션 퀀타이즈의 8비트를 사용하므로 여기서 이제 QB 같은 경우에는 2의 8-1승인 128이 되며 여기서 엡실론 같은 경우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한 작은 양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27부터 127까지의 값으로 이제 양자화가 되게 됩니다.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입력 값의 절대 최대의 수치이며 이를 기준으로 이제 양자화를 하기 때문에 앱솔루트 맥스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입력이 이제 플로트 포인트 16으로 들어왔을 때 요 앱솔루트 맥스 양자화를 해서 액티베이션을 통해 8비트로 양자화되고 행렬 곱셈 이후 다시 플로트 포인트 16으로 변환됩니다.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표현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분산값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인풋 앞에 레이어 놈을 추가해 입력 데이터의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조정해서 데이터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양자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레이어 놈의 수식은 이것이며 이 x는 이 x 입력값들의 평균이며 이를 빼줘가지고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이것을 x의 분산, 바 x를 루트 한 값으로 나눠줘서 분산도 1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엡실론도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은 상수값입니다. 이제 이 비트넷의 최종 수식은 아래에 있는 이제 12번 수식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 베타의 값은 W1이 이제 가중치 행렬인 W의 L1 노름을 의미하며 행렬의 모든 원소의 절대값이 합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행렬의 원소수인 M과 N으로 나눠줌으로써 절대 평균값을 구하면서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감마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앞 행렬에서 말했던 양자화 전에 이제 그 절대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요 이제 Q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이게 이제 2의 B비트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여기서 128이 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양자화된 값을 다시 원래 플로트 포인트 16비트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1비트 가중치가 중요한 이유는 행렬 곱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추론 과정에 많은 시간을 이제 가중치 입력값과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 곱셈은 이제 각 항의 가중치를 곱셈한 후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모델도 동일합니다. 다른 프리시전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정수 연산을 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제 최신 GPU 아키텍처에서는 훨씬 빠른 연산이 가능하지만, 이제 여전히 가중치를 곱셈하고 덧셈을 함으로써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1과 0, 마이너스 1 세 가지 값만 고려한다면 곱셈 없이 이제 덧셈만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의 값밖에 사용 안 했고, 이제 비트넷 1.58의 경우에는 0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후속 논문인 비트넷 1.58에서 이제 저자들이 필요 없는 특징 벡터 값, 예를 들어서 여기선 x1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특징 벡터 값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0을 포함하는 게 추가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넷 논문에서는 주로 이러한 이득에 대해서 산술 연산 에너지와 이제 메모리 사용량 비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컴퓨팅 에너지 프로블럼이라는 에너지 모델을 인용해서 이제 각 자료 구조 간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이제 각 공정에서 만든 프로세서의 곱셈보다 덧셈이 4배에서 10배 정도 더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와 비교합니다.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n과 n 곱하기 p의 행렬 곱셈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아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넷 같은 경우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이유로 이제 행렬의 곱셈보다는 덧셈을 위주로 하게 되며, 이제 어, 곱셈 연산은 비트 리니어의 이제 입력과 출력인 액티베이션의 크기를 이제 양자화하는 데만 사용하므로 그거에 대한 수식은 이제 여기 18번째 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의 연산이 필요한 양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모델 전체로 확대를 해봤을 때는 이제 1비트 가중치만을 사용한 비트넷과 이제 32비트 풀 프리시전, 그다음에 16비트 하프 프리시전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와 이제 각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2비트 풀 프리시전에 비해서는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며, 16비트 하프 프리시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의 이제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에너지 소비가 중요한 거고,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모델의 성능이 더 중요한데,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제 125밀리언부터 30빌리언에 이른 규모의 비트넷으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블 랭귀지 모델을 훈련했으며, 학습 데이터로 이제 파일, 그다음에 커먼 크롤, 리얼 뉴스, CC 스토리지 같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요 이제 데이터 세트들은 이제 학습을 위해 이제 도서나 아니면 위키백과 아니면 크롤리된 웹페이지, 혹은 뉴스 기사,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진 문학과 소설 데이터 셋 같은 데이터로 이제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플로트 포인트 16비트 트랜스포머와 비트넷을 동일한 이제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한 이제 기존 랭귀지 모델은 이제 스케일링 로스 포 뉴런 랭귀지 모델 논문에 의해서 이제 확장했을 때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는 각각의 이제 로스들은 사용해서 학습에서 이제 사용되는 연산량과 혹은 이제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 이제 거듭 제곱으로 줄어들게 되며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넷의 바이너리 트랜스포머에도 이러한 스케일링 법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125밀리언부터 6.7빌리언까지의 비트넷 로스를 기준으로 이제 거듭 제곱 법칙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은 정확도로 13빌리언과 30빌리언의 모델의 이제 로스를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넷의 이제 트랜스포머의 학습 로스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제 비트넷의 로스 스케일링이 16비트의 트랜스포머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이제 로스 이외에도 LLM의 주요한 추론 능력에 대해서도 네 가지 다운스트림 작업의 이제 평균 정확도에 대해 좌측에 이제 제로샷과 우측은 이제 포샷 결과를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데 사용된 벤치마크는 총 4종으로 이제 상식적인 추론이 필요한 모호한 대명사나 명사구에 이제 해당한 답을 고르는 이제 객관식 문제인 위노그라드와 그다음에 여기서 어드버서리얼 필터링을 통해 쉽게 대답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강화한 위노그라데 그다음에 액티베이티 넷이나 위키하우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이제 어떤 일련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장 타당한 마무리를 고르게 하는 헬스웨그 그다음에 5문장의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4가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올바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제 스토리 클로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4개에 대한 평균 액큐러시를 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로스 스케일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운스트림 정확도 태스크에서도 이제 계산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라인을 실험한 것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퀀타이제이션 방법들과 비트넷의 성능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앱솔루트 맥스와 스무트 퀀트는 이제 가중치와 액티베이션을 모두 양자화한 방법이며 이 아래에 있는 이제 GPTQ와 이제 QUIP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만을 양자화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PTQ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의미하는 거며 이제 기존에 학습된 트랜스포머를 재학습해서 양자화하는 방식입니다.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능 지표로 사용한 이제 PPL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시티로 이제 점수가 낮을수록 모델의 이제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셋의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모델의 likelihood를 역수로 취한 뒤 지수 형태로 표현한 값으로 낮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퀀타이제이션의 경우 이제 양자 비트가 극단적으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비해서 이제 비트넷은 1비트 가중치 값을 가짐에도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저자들은 이 결과로 이제 기존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보다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자체를 모델에 적응시키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사용한 4가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속 연구로 비트넷 1.58의 내용으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 중 하나인 라마와 이제 비트넷 1.58을 비교한 결과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적 적은 파라미터인 700밀리언과 1.3 빌리언 에서는 이제 라마보다 미세하게 성능이 밀리는 모습을 펄플렉시티 점수를 보여줬지만 3빌리언에 와서는 오히려 펄플렉시티 점수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연구로 작년 11월 14일 BRL 세미나에서 발표한 파라미터 이피션시 파인 튜닝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자면 이제 LLM의 거대한 파라미터가 희소행렬이며 다운 프로젝션을 통해 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트넷의 바이너리 트랜스포머도 이와 유사하게 특징 벡터 공간을 압축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것과 이제 다른 데이터 세트들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 세트들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AR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2에서 제공하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비교적 쉬운 문제 세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의 화학 기호 같은 것들을 보고요. 이제 이 아래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제 일반 지식만으로는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이 냉장고 문에 붙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같은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래 있는 헬스웨그는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제 액티비티넷과 위키하우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텍스트에 기반한 일련의 상황에서 타당한 마무리를 선택하는 문제며 이제 불큐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제공하는 예, 아니오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답변 데이터 세트입니다. 오픈북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컨텍스트 자체를 오픈북으로 쥐어주고 여기에서 주어진 이제 내용과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는 추가 상식을 결합해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 벤치마크들이 들어 있습니다. PI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상식을 요구하는 질문 세트들이 들어 있으며 위노그라드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노그라드에서 어드버서리얼 필터링을 추가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제 또한 모델을 70빌리언까지 확장했을 때 이제 추론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 비교한 것도 들어 있었는데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오히려 점점 커짐을 볼 수 있었으며 70빌리언에서는 이제 추론 속도가 4배나 더 향상이 되었으며 메모리 사용량 부분에서도 어, 메모리 사용량 부분에서도 이제 7.16배나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이제 압축된 1.58비트가 아닌 2비트 커널로 측정했음에도 이런 차이를 보였으며 이제 어, 이 최적화를 통해서 더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일한 파라미터에서 추론 에너지는 71배까지도 차이 난다고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스로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대의 80기가바이트를 가지는 A100 카드에서 512 시퀀스 길이로 이제 메모리가 가득 찰 때까지 배치 사이즈를 늘려서 어, 토큰 생성 속도를 비교를 했는데 이 같은 메모리 상에서 비트넷은 라마보다 8.9배나 더 빠르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향후 작업으로 믹스트랄의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이제 더욱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고 했으며 1비트 추론을 위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다양한 GPU에서 비트별 상대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 양자화에 적응되어 있지 않은 이제 30 시리즈 3000번대 이전의 암페어 엔비디아 아키텍처는 이제 16비트와 8비트 간에 이제 이러한 성능 차이가 없는 반면 양자화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 이제 4000번대 위에 에이다 아키텍처 EU 카드는 더 낮은 양자화에서 훨씬 빠른 추론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에도 이런 1비트 지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모델의 추론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비트넷은 현재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논문을 기반으로 재현한 몇몇 구현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노우스 리서치에서 공개한 오픈 랭귀지 모델 스 프레임워크로 학습한 1빌리언 16비트 구현체와 1빌리언 비트넷 구현체의 성능 비교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이 기존 플로트 포인트 16비트로 학습된 모델이며 파란색이 어, 비트넷 구현으로 학습된 모델입니다. 둘 다 1빌리언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으며 이제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이제 16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만 스텝까지 학습 결과만 있지만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1.5만 스텝까지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중치 연산을 1비트로 양자화해서 이제 추론의 메모리와 연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지만 이러한 기존 모델을 양자화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방법에 비해 처음부터 퀀타이제이션 인식 학습을 하는 것을 이용해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논문에서는 이제 주로 모델 대비 에너지 효율성에 집중하는 결과 위주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후속 논문에서 더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에 인기 있는 LLM의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후속 논문과 같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논문이며 연구실 단위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다룰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결국 그라디언트 문제 때문에 학습대는 1비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8비트의 상대적 고정 밀도로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곱셈이 없는 행렬 곱셈과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연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어,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놓친 것 같긴 한데 이, 이 퀀타이제이션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지 않고
그 학습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는 맞지만, 어,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자체는 진행을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곱셈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덧셈 연산만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이 1비트를 사용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의 웨이트만 가지니까 입력값에서 그냥 계속 덧셈 또는 뺄셈만 해서 출력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모델이나 코드 같은 게 없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누가 재현한 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 논문 저자들이 작성해 놓은 글로는 공개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고 적어 놓긴 했었는데 아직 공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서드 파티에서 재현한 구현체를 한 두 개 정도 찾을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결과표 중 하나가 그 중 하나입니다. 아까 실험 결과 보여주신 것 중에 신기한 게 모델이 커질수록 이 퀀타이즈 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지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네, 가정하에서라면 지금 현재 뭐 챗GPT나 이런 모델들은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런 모델에 대해서 이런 비트 양자화를 적용하면 성능이 심지어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미터 수가 더 적은 모델일수록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가 이제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니까 이제 각 파라미터의 정밀도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 예전에 봤던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모델들의 파라미터가 점점 커질수록 더욱더 희박한 희소 행렬이 되고 이제 그러므로 어,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제 더 출력이 이제 괜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했던 거를 이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P2Q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PTQ, 예. PTQ. PTQ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어, 아이고, 이게 자꾸 튀지. 아, PTQ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으로 원래 이제 기존에 어,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이제 라마나 아니면 이제 기존 오픈 소스 버트 같은 것들을 이제 어, 양자화를 이제 적용시켜서 기존에 있는 가중치를 변환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큰 모델들을 로컬 머신에서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요 예제 같은 게 이제 원래는 훨씬 큰 GPU 메모리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어, 그 35빌리언짜리 모델을 이제 4비트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PTQ로 이제 다시 학습을 하여가지고 로컬 머신에서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밀도를 낮춰서 이제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PTQ를 적용하지 않는 게 성능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고려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PTQ보다 이제 아예 그냥 처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혹시 뭐 잘 알려진 개념인가요? 어, 퀀타이제이션에서는 이제 이미 알려진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공개돼 있더라도 그 원본 데이터에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학습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뭐 알고리즘적인 거는 뭐 자세히 설명 못 해주시겠지만 그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의 성능을 뭐 예를 들면은 기반으로 뭐 그라디언트를 계산한다거나 뭐 그런 걸까요?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도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어, 그 이제 모델의 이제 포워드 패스를 퀀타이제이션을 한 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워드 패스를 할 때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한 값을 통해 가지고 포워드 패스를 진행시키고 거기서 이제 백프로케이션 할 때 기존 이제 퀀타이제이션 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포워드 패스를 할 때 이 값들을 어, 양자화를 해서 다시 이제 포워드 패스를 해서 이제 포워드 패스 양자화된 포워드 패스가 지나갈 때 이제 이 가중치들이 어떻게 반응되는지에 대해 이제 그런 백프로포게이션을 학습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이 됐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이미 이제 값의 손실이 있더라도 그걸 가정하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없으시면 예, 오늘 발표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LLM 그 최신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거라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코드 언어 모델에 적용하거나 이런 후속 연구가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만약에 더 없으시면 예, 오늘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휴일이네요. 예, 다음 주가 아마 되게 휴일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예, 그 다음 예,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